지금부터 서유진이 현대일본의 사회와 문화 영상과제를 진행합니다. 오늘 같이 하실 청중은 제 아버님인 서지환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환율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일본의 엔화에 대한 환율의 변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본의 국토를 8개와 2개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일본의 자연재해인 지진과 지진 용어인 진도와 매그니튜드, 일본의 식생활인 외식과 나카쇼쿠, 우치쇼쿠와 일본의 대학에 대해 알아보며, 일본의 교통 사정인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고양새와 고양새가 가지는 3가지의 신이새와 가독상속, 아토쓰기, 하나미 자켓, 창가족, 마이넘버 카드와 마이넘버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엔화에 대한 환율의 변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월 1일에는 100엔을 기준으로 966.34원이고, 9월 8일 961.25원, 9월 14일 948.69원으로 환율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올라가는 반면, 환율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내려가는 반비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하는 회사는 좋지만 수출하는 회사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국토를 8개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국토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큐슈, 슈코쿠, 시코쿠, 긴키, 주부, 관동, 동북, 홋카이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가지로 나누자면, 세키가하라는 관동과 관서를 나누는 기준인데, 이 기준을 통해 관서와 관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서는 에스컬레이터 줄을 오른쪽에 서고 택시색이 단조로우며 우동을 많이 먹고 사람의 성격이 끈끈하며 유머와 리액션이 좋습니다. 관동은 에스컬레이터 줄을 왼쪽에 쓰고 택시색이 다양하며 소바와 스시를 많이 먹고 사람의 성격이 쿨하며 차갑습니다. 그리고 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담이 적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같은 나라지만 관서와 관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자연재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은 4가지로, 1923년에 발생한 간토 대지진은 규모 7.99, 1995년에 발생한 한신 아와 지진은 규모 7.3으로 도시에서 벌어진 직하형 지진이고 사망자는 6천여 명입니다. 보통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데, 한신 아와지 지진에서 벌어진 직하형 지진은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흔들립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으로 엄청난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쓰나미 피해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 명이 된 유사 이래 최대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은 규모 7.3의 지진입니다. 지진의 용어인 진도와 매그니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도는
자신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이고, 매그니튜드는 지진의 물리적 에너지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그니튜드입니다. 지진은 진원지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흔들림의 정도가 다르고,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은 첫 번째로 현관문이나 베란다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진으로 인해 문이 뒤틀리게 되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스를 잠그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일본이 목조주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김으로써 낙하물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식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식생활은 서양화가 되었고 1960년 이후 다양해졌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학교 급식에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였고, 육류, 육가공유인 버터와 치즈, 우유,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의 자유화와 해외여행으로 인해 일본의 식생활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생활은 1960년 고도성장기 이전에는 된장국과 절임, 쌀 위주로 식사하였지만 1975년인 고도성장기에는 반찬 종류가 늘어나고 메뉴가 풍부해졌으며 1990년 식문화가 서양화되어 빵과 튀김, 미트볼이 등장하고 2005년 서양화가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일본의 식생활은 크게 세 가지인 외식, 나카쇼쿠, 우치쇼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외식은 바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바깥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음식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카쇼쿠는 바깥에서 조리된 음식을 집안에서 섭취하는 것이고, 테이크아웃과 배달 도시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인 가족과 맞벌이 증가로 보존 기술과 용기 소재, 전자레인지 등 조리기구가 발달하면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예로는 냉동볶음밥, 핫도그, 만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치쇼쿠는 집안에서 조리된 음식을 집안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자취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현재 일본의 식생활 추세는 나카쇼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집에서 먹는 우치쇼쿠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본의 전통 음식 문화인 와쇼쿠는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와 본연의 맛을 존중하기 위해 명확한 사계와 지리적 다양성에 의한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의 원래 맛을 끌어내 강조하는 노력을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쌀, 된장국, 생선, 야채 등의 반찬으로 인해 균형된 식사를 구성하고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장수 및 비만 방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요리에 잎이나 꽃으로 장식해 음식을 예쁘게 장식하는 표현법을 이용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식기를 사용하며 식사 공간을 꾸밉니다. 와쇼쿠는 설날 등 연중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새해를 비롯해 연중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식사를 함으로써 가족과 지역 연대를 강화합니다. 일본의 대학 설립은
메이지 시대 구미형의 대학을 설립하려는 요구에 의한 근대화 정치를 기반으로 1886년 제국대학령으로 인해 제국대학이 설립되고 1877년 도쿄대학이 설립되었으며 그 다음 사학이 탄생하였습니다. 일본 대학의 현황은 국립대는 미묘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공립 및 사립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부터 규제 완화로 인한 생존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의 진학률은 대학 수가 1948년부터 2배 이상 증가하였고 50년간 학생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립대가 전체 대학 입학자의 75%를 담당하였고 진학률은 10.3%에서 53.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대학 입학률과 입학자 수는 동시에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학 입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 공통 테스트와 사립대학 입시입니다. 먼저 대학 공통 테스트는 한국의 수능과 비슷하고 문교부가 주관하며 6교과 30과목이고 국립대 일반 선발에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의 입시는 사립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공통 테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교통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베리어 프리는 장애자, 고령자 등이 생활하기 쉽도록 다양한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장애물들이 철거된 상태로 이들 이외에 어린이, 임산부,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 환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또는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2006년 고령자, 장애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법률인 베리어 프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편적 설계라고도 불리는 유니버셜 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나 언어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지하철에 폭이 넓은 개찰구를 설치하여 유모차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센서 물꼭지로 인해 악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자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향세란, 태어난 지자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 개인이 2,000엔 이상을 기부하면 연소득 기부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도까지 4년 연속 과거 최고액을 갱신하였지만 각 지에서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벌어져 총무성은 2018년 4월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고향세가 가지는 세 가지 의의는 납세자가 기부처를 선택하는 제도로 세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납세의 중요성을 체화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고향이나 신세를 진 지역을 응원하는 제도로 사람을 키우고 자연을 보호하고 지방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고 경쟁합니다. 이것은 고향세 납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의 위상을 재고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시니세란 오래된 가게를 말하고 오랫동안 신용을 얻어 가업을 이어가는 점포로 에도,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세 등 복수의 시대에 걸쳐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1970년대 이전에 창업한 기업인 제국데이터뱅크와 창업 100년 이상의 기업인 도쿄 상공 리서치를 시니세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독 상속은 1898년에 성립되었고 장남이 모든 재산과 권리를 상속한다는 것이지만 장남 이외에도 가능하고 가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토스기란 재산과 사업, 가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장남 아토스기 문화가 붕괴되고 혈연 관계를 넘어 비혈연 관계에도 성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미 자케는 일본 사람들이 벚꽃놀이 할 때 마시는 술이며 창가족은 고도 경제 성장 후에 업무에서 밀려나 사내의 예비군적인 존재로 밀려난 중견 회사원을 말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고 개인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카드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서 이용되는 것 이외 자지체의 서비스, 세금 신고 등의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신청 등에 이용 가능합니다. 마이넘버란 주민등록을 가진 일본 국제 거주자에게 부여된 12가지 숫자로 2015년부터 사회보장과 세금 재해 대책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마이넘버 제도는 행정을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며 공평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를 기반합니다. 마이넘버 제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첨부 서류를 삭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국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의 정보를 입력, 조회, 전달을 손쉽게 해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의 중복을 없애 행정을 효율화시키며 소득과 행정 서비스 수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부당한 행정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정 공평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중의 감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유진이 아버지입니다. 유진이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뽑아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아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무역을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 수출하는 회사와 수입하는 회사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까 유진이가 발표한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을 보면 그때는
저희들도 TV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집과 차가 쓰나미로 인해서 해안가에 있는 집들과 차들이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침수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방사능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관동과 관서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눠지는 것처럼 지역적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줘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유진이 현대 일본 문화와 사회 영상 과제를 마칩니다.